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이 주식을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또 매수했습니다. 어떤 저평가 주식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원래는 좋아야 하는데 에코프로가 하락하면서 코스닥을 때리고 코스닥이 맞으니까 코스피 역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2400 이상이며 지금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공포와 탐욕 지수도 탐욕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52주 최저가 종목도 딱히 볼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황금 거북이가 투자하고 있고 추가 매수하는 종목을 분석해야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헥토 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도 2023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가총액도 2천억이 넘지 않는 소형 주식인데 배당도 3% 이상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참고로 헥토 이노베이션은 이름 뒤에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전 이름은 민앤지라서 중의적인 이름이었는데 사명을 바꾼 상태이죠. 헥토 이노베이션은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96억이고 이는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102억으로 같은 기간 63% 성장했다는군요. 헥토 그룹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볼 부분은 3분기에 북미 시장 글로벌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기대를 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매년 매출액이 상승합니다. 5년 동안 2.45배 증가한 모습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보아도 2배가 넘게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나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5년 동안 13%에서 24% 사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근 영업이익률이 13%로 낮아진 모습인데요. 아까 뉴스 기사의 내용대로 2022년부터 계속 투자 활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최근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겠지요. 헥토 이노베이션은 최근 매출액이 모두 상승 추세입니다. 2022년 분기 모두 상승 추세였지요.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영업비용을 잘 관리하고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면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는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 당기순이익 1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억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이름에 이노베이션이 붙어 있는데 미래 성장성이 낮지는 않겠지요.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다만 부채 비율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었지만 이는 뉴스 기사에서 신규 사업 투자 때문에 부채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당좌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 100% 미만과 유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좋다고 보고 있지요. 재무제표와 재무 안정성은 좋은데 주가는 왜 하락하는 걸까요? 오히려 2019년 주가가 더 높습니다. 2020년 유동성 장세 효과를 오히려 못 본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그만큼 황금 거북이처럼 비인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2019년 저점은 16,500원입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는데 지금 주가는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금 거북이 역시 국내 저평가 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수익 금액의 일부를 계속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 성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넓은 세계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엔지, 헥토 이노베이션은 매출은 내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요. 내수 기업은 미래 성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장하다가 그 성장세가 멈출 수 있지요. 아까 좋은 뉴스를 다시 보니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만 써 있습니다. 재무적 수치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내 위주 사업이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달러 가치의 변동이나 해외 경기 상황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IT 서비스 산업에 속한 헥토 이노베이션은 꾸준히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 개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로 봐야겠지요. 헥토 이노베이션의 배당금은 증가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이 증가할 수 있던 것은 당기 순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당 성향은 보통 수준이지만 배당률이 상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배당금 총액이 증가하고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헥토 이노베이션은 420원을 배당을 지급했는데 2019년부터 230원, 340원, 390원으로 계속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가가 높아서 시가 배당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주가도 낮아지고 배당률도 3%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이지요. 8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헥토 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상장된 회사는 헥토 파이낸셜 뿐입니다. 예전 이름은 셔틀뱅크이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주식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있다가 셔틀뱅크를 매수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시기에 민엔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분이랑 저랑은 투자 성향이 비슷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구독자 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이신 분이라서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저평가 주식을 매수하면 저평가 유튜버가 되는 걸까요? 주말이 다가오니 다른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지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손실입니다. 그래도 헥토 파이낸셜의 수익이 좋아서 커버는 되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지분법 수익을 내려면 사업 다각화 목적의 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져야겠지요. IT 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으로 고 PER, 고 PBR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헥토 이노베이션은 저 PER 주식이지요. 아마 지주회사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동일 업종 PER 기준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PBR도 IT 서비스 산업에 속한 것 치고는 낮은 편입니다. 경쟁사 대비 낮지요. 그래도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중 하나인 PBR 1배 미만은 초과하고 있네요. 이제 헥토 이노베이션의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2019년 저점보다 낮은 헥토 이노베이션의 저평가 구간은 13,000원대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주가가 오랫동안 눌렸던 만큼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다시 보기 어려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액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서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나 2023년 1분기 실적 자체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은 낮아도 재무 안정성도 좋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속해 있지요. 지금 주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정말 비인기 주식입니다. 거래량도 높지 않지요. 저도 1000만원 이상 매수하기 어려운데요. 100주 단위로 끊어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 거래량 낮은 주식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을 제외한 자회사의 실적이 아쉬운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내수 위주 사업에서 2023년 3분기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고 업종 대비 PR이 낮은 주식이라서 별점 8점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 볼 종목은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1억이 넘지 않는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52주 최저가 근처로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휴대폰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소형 주식이지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지급하기는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년 동안 1.67배 상승합니다. 중간에 매출액이 감소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에서 19% 사이를 기록하지만 최근에 11%대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2022년 당기순이익도 300억대로 소폭 감소했지요. 최근 재무지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평균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022년 모든 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보이지요. 바로 2022년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0원입니다. 이러면 2023년 1분기 실적 확인이 무조건 필요해집니다. 평균 10% 이상의 ROE를 기록하고 있어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2022년 들어와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줄어든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좋지 못해서 감소한 것일까요? 그러나 수익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가 봅니다. 부채 비율도 낮았는데 더 낮아졌습니다. 2020년 어려운 시기에 부채 비율 20%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22년에는 11%대로 감소합니다. 부채 비율도 낮아졌고 유보율은 증가했으니 재무 안정성은 매우 좋은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헥토 이노베이션처럼 2019년 고점이 더 높습니다. 2020년에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1년, 2년도 아니고 3년째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부분은 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이죠. 물론 거래량은 점점 사라지면서 주가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슈피겐 코리아를 신경 쓰지 말까요? 2021년에 사모펀드가 6만 5천원에 슈피겐 코리아를 매도합니다. 2021년도 고점이 7만 8천원이니까 외국계 사모펀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낸 거래였다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새로운 외국계 사모펀드가 42,800원에 슈피겐 코리아를 매수합니다. 지금 주가가 32,000원대니까 이 사모펀드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낮습니다. 지분을 무려 5% 이상 들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펀드처럼 100억, 200억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 사모펀드보다 한 주당 만원씩은 손해를 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호 케이스를 아마존에 수출하는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수출 비중이 90%대로 높은 슈피겐 코리아인데요. 해외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 따라 매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매수하지 않을 때는 슈피겐 코리아의 제품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길게 생각해보니 스마트폰을 살 때 항상 케이스를 함께 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품이니까요. 노트북 가격과 비슷하니까 잘 지켜줘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황금 거북이는 슈피겐 코리아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소액 매수를 한 상태이지요. 크게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거래 대금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은 33,000원 아래라고 생각됩니다.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2019년 저점까지는 바로 올라가지 않겠지만 42,000원 사모펀드가 매수한 단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요. 지금 시장은 저평가 주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잘 찾으면 볼 수 있는 것이 저평가 주식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저평가 주식을 잘 찾아서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